여러분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입 물가가 조금 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경고음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덮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 채 오직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만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단숨에 99선을 돌파해버렸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기름값이 오르는 선에서 1차적인 충격이 흡수되었지만 지금은 그 충격이 환율 폭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발작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무려 17년입니다. 우리가 환율 1, 5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다시 마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피말리는 경제 한파 속에서나 보았던 그 두려운 숫자가 2026년 3월 현재 다시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폭등 다음으로 우리 경제를 덮칠 뇌관은 유가일까요? 아니면 금리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연쇄 충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중동발 쇼크가 환율과 유가 그리고 금리로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이 잔혹한 경제 도미노 게임의 실체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명확해지실 겁니다. 나아가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머나먼 중동 사막에서 쏘아올린 무력 충돌이 당장 내일 우리의 지갑과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위기의 구조적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라는 거대한 파도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좁은 바닷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혈관이 막혔을 때 한국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 압박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유 가격입니다. 중동 분쟁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자 불과 한 달 전 배럴당 71.1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사상 최고권까지 치솟았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2배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이 두바이유 가격이라는 지표는 곧 대한민국 수출 제조기업들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생존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밀가루 가격과 오븐을 돌리는 전기요금이 단 한 달 만에 2배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빵 가격을 2배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테니까요. 결국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빵집 사장님의 손실로 쌓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확히 이 빵집과 같은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원유는 제조업의 밀가루이자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의 충격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유를 직접 끓여서 각종 기초 원료를 뽑아내는 화학산업 과형 광로를 돌리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철강 산업은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니 원가가 올랐다고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어 팔아도 남는 그것이 없는 구조적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비명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건자재의 생산과 중장비 운용 그리고 운송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체 건설 원가가 4에서 7%가량 상승했습니다. 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시 수요를 위축시켜 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막아버리는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유리하다는 과거의 경제 공식은 현재 통용되지 않습니다. 1,500원이라는 기록적인 고환율은 145달러가 넘는 비싼 원유를 사올 때 치러야 하는 수입 대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리며 우리 기업들의 제조 원가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기초 체력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외시장은
환율 1,500원 돌파를 외환 시장의 1차 방어선이 붕괴된 심각한 위기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서 시장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 고환율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수입 결제용 달러 수요입니다. 이 지표는 겉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경제가 실제로는 지갑 속에 쓸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일상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겉보기에는 매월 돈이 남는 흑자 인생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기름값이 글로벌 악재로 인해 갑자기 한 달에 400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장부상 월급은 그대로 500만 원인데 당장 내일 차를 굴리기 위해 실제 현금 400만 원을 주유소에 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식비를 줄이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만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모순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 즉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145달러짜리 두바이유를 당장 사오기 위해 정유사들과 에너지 공기업들은 오늘 당장 엄청난 규모의 실제 달러 현찰을 국내 외환 시장에서 쓸어담아 결제해야만 합니다. 장부상 흑자와는 무관하게 에너지를 사오기 위한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달러의 몸값인 환율은 1,500원을 뚫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당국이 깊은 딜레마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고에 있는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강제로 내리고 싶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국가의 최후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대량으로 헐어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달러 고갈의 구조적 딜레마를 지켜보며 이미 발빠른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머니들은 원화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고착화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비용 폭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은 선제적으로 글로벌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1,500원이라는 숫자는 수출로 돈을 벌어도 에너지 청구서로 모든 달러를 빼앗기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와 달러 가뭄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결국 한국은행의 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느라 달러는 말라가고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뛰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과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위태로운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가진 미국이 주는 이자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원화를 가진 한국이 주는 이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본 이탈의 강력한 경보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두 개의 은행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전 세계 1등, 미국은행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1등, 미국은행은 이자를 3.75%나 주는데 불안한 한국은행은 2.50%밖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도 많이 주고 훨씬 안전한 미국은행으로 예금을 전부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려는 원리이며 환율을 1,500원 위로 솟구치게 만드는 억누를 수 없는 압력입니다. 현재 2026년 3월 기준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 수준으로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2.50%를 유지하며 힘겨운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분석가들은 이 버티기가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는 한국은행이 폭발하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억제하기 위해 결국 백기를 들고 하반기인 7월과 10월에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선하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밥상 물가와 환율부터 잡아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성장률이 바닥을 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의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빚으로 버티고 있는 국내 기업과 가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고금리에 짓눌릴 국내 부동산이나 내수 기업 주식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시야를 밖으로 돌려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글로벌 현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로 다각화하여 다가올 국내 금리 인상의 충격파에 대비하는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동안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며 위안을 삼지만 과연 우리 경제의 밑바닥도 무사할까요? 수출 숫자는 반도체 덕분에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 첫 번째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기업들의 체감 온도를 보여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 즉 CBSI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지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제조업보다 운수창고업이나 부동산업 같은 비제조업에서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주도 대형 제조업체들이 달러를 벌어오며 버티는 동안 내수와 밀접하게 연결된 비제조업의 혈관은 이미 굳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비제조업 그 중에서도 운수와 부동산일까요? 중동발 쇼크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류비는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운수업체들의 마진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결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 우려를 극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불러온 물류비 폭등과 고금리가 짓누르는 부동산 PF 부실, 이 두 가지가 만나 실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기업이 힘든 것을 넘어 이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출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간신히 돌아가고 있어도 그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비제조업이라는 모세혈관에서 막혀버린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버텨준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줄이 말라버린 비제조업의 연쇄 도산 우려는 결국 금융권의 대출부실 리스크로 전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 전체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의 역사가 늘 증명하듯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위기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금리와 고환율을 버티지 못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시장에는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우량한 인프라 자산들이 평솔하면 상상할 수 없는 헐값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잔혹하지만 확실한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내던질 때 흔들림 없이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 유동성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혹독한 중동 쇼크와 복합 위기의 터널을 지나 살아남을 승자의 조건은 명확해집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실물 자산이 흔들리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글로벌 현금 자산의 확보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 기반의 현금성 자산을 넉넉히 확보하여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부동산이나 단일 산업에 편중되어 있던 자산을 글로벌 시장과 다양한 우량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넓게 흩어놓아야 합니다. 철저한 다각화 전략만이 비제조업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의 도미노 속에서 내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가올 헐값 매수의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중동 쇼크가 일시적 반등이 아닌 우리 경제의 뉴노멀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전하십니까? 비제조업부터 시작된 자금 경색의 서늘한 신호를 확인한 지금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별 대응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번 중동 분쟁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 0%대 진입이라는 매서운 겨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한계와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적 방어막이 모든 경제적 충격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생존 전략은 바로 글로벌 현금 자산 확보와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국내 비제조업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일부를 기축통화인 달러화나 미국의 단기 채권 등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은행 통장에 묵혀두는 것을 넘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금리 흐름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내 자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리스크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기존의 국내 우량자산까지 헐값에 투매하거나 맹목적으로 이자가 없는 달러 현물만 쌓아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역시 전쟁의 양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비관적 시나리오에만 자산을 집중하는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언제든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경제의 폭풍 앞에서는 방향을 완벽히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유연하게 돛을 조정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은 현재 중동발 경제 쇼크에 대비해 달러 자산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